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 요 문제 때문입니다. 자, 가자. 둘레의 길이가 36이든 24든 52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그때 중심간 얼마예요? 2. 외워두면 되네요. 알았죠? 그걸 외우라는 의미로 이거 풀어보라고 한 거야. 이제부터는. 알았음? 근데 일단 왠지,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 까먹었다. 그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부채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호, 반지름. R과 R과 L의 합이에요. 맞죠? 2R 더하기 L이란 말이야. 그게 36이든 24든 어쨌든 일정한 상수로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넓이거든. 최대 최소와. 넓이 뭐야? 2분의 1 RL. 자, 끝났음. 1차식이 주어지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뭐 하자?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L을 36-2R로 바꿔. 그래가지고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R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푸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첫 번째 풀이. 제일 많이들 쓰시는 풀이. 알았음? 자, 근데 나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합이 일정합니다. 곱의 최대를 구해주세요. 공통수학 하 배운 사람들은 그 과목 두 개가 섞였다. 공통수학 투 배운 사람들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산술기하 평균. 그래요. 2R과 L의 합은 커 나타요. 누구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한 녀석보다. 근데 얘가 지금 36인 것 뿐이야. 약분하면 18. 뭐 이러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때를 보는 거잖아. 그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은 앞에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놈이 같을 때 뭐? 2R과 L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L이 뭐야? R 세타. 끝. 세타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음? 세타 1이 대충 얼마야? 대충 60도 근처였지? 2는 120도 근처겠지. 120도보다 조금 작은 상황이겠지. 아셨음? 아셨음? 어? 살짝 작죠? 아니, 방금 말했잖아, 형이. 자, 요요요요요요요 봐. 정삼각형이야.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 60도겠지. 근데 호도법 1이 어디야? R과 L이 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거 부채꼴로 만들어봐. 요 길이가 같아졌으니까 좀 살짝 오므려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쭉 튀어나오면서 부채꼴 만들어지겠지. 그때가 60도, 1인 거야, 1. 60도보다 살짝 줄었잖아. 그럼 2는 120도 근처지. 알았죠? 뭘? 부, 단위. 어, 뭐, 내 걸 봤다는 거야? 아, 너 최현이랑 결석했었냐? 무슨 대화야, 이게? 어, 어. 내 영상이? 좋은 영상이, 좋은 영상이네. 좋은 알고리즘이구나. 어허. 야, 알고리즘으로 타고 내 걸로 올 정도였으면. 아무튼 자, 가자. 그래서 세타는 2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이걸 왜 외우라고 한다? 둘레가 뭐거든? 4R이거든. 예? 왜요? 2R, L. 근데 L이 R 세타. 세타는 2라며. 2R 더하기 2R, 4R. 그래서 보자마자 R은 또 9 하고 나오는 거고. R이 나왔으면 이제 넓이를 물어봐도 넓이 바로 구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쪼르륵 빨리 타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 서술형이나 그냥 너희가 궁금해서 또는 까먹어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단술기하 쓰는 게 제일 빨라. 너희가 지금 공수투를 뭐 시험 대비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또는 두 번 선행만 하고 온 상황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 2차식의 최대 최소보다 산술기를 편애할 때도 올 겁니다. 안 익숙한 거는 빼고. 오케이? 그때가 되면은 바로 그냥 써서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중심각 정도는 외워두자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너네가 질문한 게 5일. 그 전에 549였나? 요거 하나 보고 가면은 아닌데? 547. 길이가 16인 끈을 남김없이 사용해서 넓이가 16 이상인 부채꼴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의 최대값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중심각 크기의 최대값이잖아. 아까 498? 뭐? 49 뭐시기? 있네. 둘레가 24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 부채꼴 둘레가 일정해요. 넓이가 최대인 순간을 찾아주세요. 테타는 얼마? 2. 그래서 둘레는 얼마? 4. 그래서 R은 얼마? 6. 반지름 길이를 찾아주세요. 답은 6 하고 끝난다고. 알았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이 세타가 2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뭐 2차식의 최대 최소 혹은 산술기와 평면을 이용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근데 외우면 저런 풀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예. 입 찢어지겠어? 자, 551번 가봅시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해줄래요? 간다요. 551번 오른쪽 그림 같이 원 위에 있는 점 A가 제3선면 위에 있습니다. 동요 OA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일단 접하는 거 나왔네. 아닌가? 맞지. A에서의 접선이지.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OBA와 OAC의 넓이 B를 찾아주세요. 1대2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엄청난 정보 아님? 야, 이거 엄청난 정보 아님? 넓이 B가 1대2구나. 더 엄청난 거 아님? 이 삼각형이랑 이거 바꿀까? 이 삼각형이 넓이 B가 1대1에 닮은 B가 1대 루트 1이라는 얘기잖아. 둘이 닮음이지. 그지? 왜? 여기를 O,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O잖아. 왜요? OX의 합이 90도니까. 여기가 90도잖아. 여기가 X잖아. 이 닮음. 근데 그게 1대2 루트 2다?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초록색 삼각형의 짧은 면이 1이라고 한다면 빨간색 삼각형의 제일 짧은 면이 루트 2가 되는데 K라고 할까? 그게 초록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에 대한 얘기가 되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임? 루트 3K가 된다, 맞지? 이거 풀어주면 끝나네. 근데 여기서 길이 하나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지. 저 중에. 누구? 루트 2K라고 쓴 부분. 그치? 이거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루트 2K, 1K 한 거지. 1대 루트인데 이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잖아, 사실. 반지름의 길이거든.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까? 이씨. 자, 간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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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 길이 얼마라고요? 1. 그런데 1대 루트 2라며.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겠네. 얍. 됐지요? 그러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 루트 씌운다? 루트 2분의 3. 이 길이 찾아온다. 또는 여기로 들어가거나 해도 된다. 맞지? 자, 다 끝났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놈에 대한 사인을 물어보는 거야. 즉, 이 녀석의 y 좌표를 구하면 답이겠네. 이해됐어?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일 때 이 점의 좌표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기억나요? 얼마예요, 정민아? 정민아, 얼마예요? 정민아, 얼마야? 정민아, 얼마예요? 뭔 소리, C가 왜 나와, 바로인데, 이거. 정신 차려! 좌표 얼마냐고. 세트. 정민아, 얼마냐고, 좌표가. 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
기억나? 코사인의 의미가 뭐였죠? 앞에 1이 붙었다고 생각하면서 길이가 1. 자, 이게 붙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놈의 의미는 뭐다? 길이가 1인 동경이 세타문과 맺었을 때 생기는 끝점에 x좌표예요. x좌표죠. 사인은 y좌표. 여기까지 이해됐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지. 그거 생각하면 결국 이 점에 뭘 물어보는 거야? 사인이니까 y좌표 물어보는 거야. 이거 길이 구해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거 이용해서 찾아가면 되겠지. 됐나요? 네. 끝. 552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얘들아, 너네 항상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어왔던 또는 그어야 하는 보조선들 뭐 여러 가지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원이 있어. 접선이 있어요.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맞죠? 이거의 길이와 관련된 거.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있죠? 아, 그림 똥이네, 진짜. 자, 원 두 개가 안쪽에서 접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중심, 중심, 연결, 연장, 접하는 곳에서 만남. 반지름, 반지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한 원과 다른 원이 바깥에서 접해요. 와우, 똥이에요, 그림이. 되나? 얍, 얍. 자,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중심, 중심 비슷해. 연결. 접하는 곳을 지나감.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 그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을 반드시 그려줘야 되거든. 그거 엄청 짬뽕 시켜놨네. 자, 잘 따라와봐요. 여기 그림 좀 지우자. 잘 따라와봐요. 저기 왼쪽 끝에 조그만 원. 이 조그만 원은 큰 원과 접했는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을 해. 저기서 만나겠네. 요 길이가 R2이자 요 길이가 R2이자 이 길이 전체가 R1인 거지. R1이 아닌데? 2, 1, 1, 1. 이런 길이들. 그리고 어쩌다 보니 AP를 수직으로 이등분 하고 있는 거죠. 뿅, 뿅 이런 느낌. 두 번째, 오른쪽 R2 쪽이라고 할까? 저 O2 쪽이라고 할까? R2를 반지름하면 저쪽 원의 입장으로 가보자. 뭐야? 접했네? 접선. 여기도 접했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원과 큰 원은 접했네? 중심에서 중심 연결. 접점에서 만남. R1. R1. R2구나. 이게 R2네? 아, 맞네. 뭐하냐, 혼자. 이렇게 됐네. 이 정도 보조선까지는 기본으로 그거 시작해야 되는 거. 알았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물론 저게 다 필요하다는 건 아니야. 저 중에 몇 개만 쓸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반드시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러고 나서 코사인, BAP에 대하여. BAP가 어디니? 요각이네. 요각에 대한 코사인을 알려줬습니다. 5분의 4네요. 필요한 길이들, 알게 된 길이들 몇 개 좀 표현을 하면서 가보자. BAP에 대해서 코사인이 5분의 4래요. 얘가 1이잖아요. 이상하게 한번 볼게요. 갑자기? 얘가 수직 5분의 4래요. 이 길이 자체가 5분의 4란 거죠. 그럼 이 길이는 4대 5대 3. 5분의 4는겠네요.
이게 나왔네요. R2 나왔습니다. R2가 2배 했을 때 5분의 2잖아.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거든. 5분의 2잖아. R2는 5분의 1이네. 여기까지. 되었음. 그 다음. 왜? 뭐 이상해? 여보세요? 이게 왜 이래? 고장났어? 어. 어이? 갑자기요? 아무튼 이해됐나요? 됐어? 응. 일단 R1 쪽 가보자 이제. 자, 얘들아. 여기를 이걸 세타라고 잠깐 불러볼게. 요 각을 알파라고 불러볼게. 알파와 세타의 합은 90도. 그때 여기도 알파 아니냐? 여기 각은 얼마일까? 다 더했을 때 180도. 이거 두 개도 똑같거든. 세타인 거 알겠어? 다시 5분의 4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 그럼 끝났죠? 뭐 맨날 다 끝났대. 얘 뭐야? 1만 4원이잖아. 사인 세타 여기서 얼마였어? 5분의 3이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5분의 3으로 쓰면 되겠네. 1-R번분의 R1이 5분의 3. 크로스. 끝. 되었는가? 그리고 빼주면 40분의 3. 쉣, 안 나왔어요. 일단 원리는 알겠지? 뭐 계산 실수했겠지. 어? R1이. 그래서 R1 쪽 보고 있는 중. 아니네, 40분의 3 있네? 아니, 뭐야? 1번이래. 너 없는 줄? 아무튼 됐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볼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원리는 되게 쉬워. 맨날 쉽대요, 그죠? 이제는 내가 쉽다 하면 이제 안 믿기지. 저 새끼 또 구라친다 이러고 있지. 뭘 어렵다고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결론은 사실은 외우는 거긴 해. sin, 코사인, 탄젠트는. 일단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아까 했던 얘기인데 1 sin x의 의미가 뭐야? 길이가 1인 동경이 x만큼 해졌을 때 생기는 끝점의 y좌표.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뭐야? 1인 동경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야. 뱅글뱅글. 그때 이 내가 지금 끝점 나타내고 있지. 이 끝점에 뭐다? y좌표를 표현을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시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y좌표만 봐봐. 0이야 0. 0에서 1로 0으로 마이너스 1로 0으로 1로 0으로 마이너스 1로 0으로 1로 0으로 마이너스 1로. 이게 sin x 그래프야. 그거를 오른쪽으로 늘어놓은 거지. 0에서 1로 0으로 마이너스 1로 0으로 1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0으로 랄랄랄랄라. 이건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알았어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자라고 하면은 원리는 이거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있어요. 얍. 길이가 1인 동경이래. 미친놈. 길이가 맞네. 길이가 1인 동경이 있어요. 그걸 뺑뺑을 회전시키면서 끝점을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얍.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때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사인이니까 이 끝점에 y좌표지. 이 끝점을 여기서부터 뺑 돌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쳐봐.
그때 y좌표 표현하시면 여기다 표현을 똑같이 하면 돼. 맞지? y좌표가 y좌표니까. 문제는 x좌표를 얼마나 표현을 하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뭐? 같은 간격으로 쪼개봐. 그때 y좌표가 얼마나 증가했어? 요만큼 증가했지. 근데 끝에는 y좌표 얼마나 증가해? 이만큼 증가하지. 그지? 증가하는 폭이 각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y좌표의 증가 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다 어떻게 한다? 아, 완만해지는구나.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러면서 아, 여기가 대충 x구나. 정확한 x를 나타내지는 못해. 대신에 결과가 처음에는 좀 급격하게 빵 증가하다가 y좌표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최대치 얼마? 1을 찍는 거지. 언제?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그럼 90도 넘어가면 어때요? 다시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은 방금이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쉐. 언제? 파이. 180도 회전하면 저 끝으로 가니까 다시 y좌표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이 바퀴는 뭐요 또? 2파이면 뭐요? 한 바퀴 돌았죠?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런 그래프야. 알았니? 그 실제로 여기가 1이잖아. 파이가 얼마야? 대충 3.14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3.14, 그 3.14랑 똑같은 크기야.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잖아.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얼추 비슷해. 그렇지? 대충 그래서 좀 넓적하게 생긴 사인 곡선을 넓적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뭐 2파이까지도 보고 4파이까지도 볼 수 있잖아. 너무 넓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평소에 너희들이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이렇게 그립니다. 갈게요.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반드시 보조선을 이걸 하나 긋고 시작하는 거야. 1이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 코 고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주세요. 실제로 항상 매번 쪼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선으로 쪼개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필요하다면 더 연장해서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말할? 그리고 여기가 얼마? 2파이 한 바퀴. 여기가 얼마? 파이.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뭐 여기는 필요하다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해주면 되지. 이게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밑에 내가 지금 정리를 해줄 건데 이 함수의 특징이 있거든. 외워야 돼.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돼. 특징이 있음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그 특징을 살려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거기서 수치를 보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슨 성질들이 있냐면은 어떤 거에 대한 대칭, 어떤 주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독특한 거라서 잠깐 패스. 자, 어떤 대칭입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과 무수히 많은 선들마다 대칭이에요. 어떤 점들마다 대칭인데 점에 대한 대칭을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은 다른 말이야. 요 녀석을 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세요라는 얘기는 이걸 만드시오지. 이건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고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2차 함수는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다. 뭐야? 이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게 대칭이야. 대칭이다라는 말은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대칭입니다. 두 번째,
너네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뭔지 아니? 이동이. 그 점을 기준으로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대칭 시켜주세요, 막 만들어 가는 거지. 근데 쉽게 얘기하려면 그냥 180도 회전이야. 뺑그로 돌려서 일로 오면 돼. 180도만 돌려. 뭐 별을 그리면 이상하잖아. 몰라. 뭐 더 이상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 도형을 이차함수를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시오 하면 오야.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 일치하지. 그지? 그래서 대칭인 거야. 빨간 점들마다. 얍, 얍, 얍. n 파이 콤마 0들마다 다 대칭입니다. 이해됐음? 두 번째, 대칭인 선. 선에 대한 대칭은 어디 갔어? 이건 거지. 접으면 일치. 어디 있어? 오케이? 뭐예요? x는 얼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도 있겠네? 2분의 홀수 파이. 그래서 일단은 2n-1로 쓰긴 할게요. 2n 플러스로 써도 상관없고요. 알았음? 이런 것. 그 다음에 너무 좁죠? 여기 좀 더 내리자. 주기성. 주기를 갖는다. 근데 우리 주기에 대한 얘기 언급한 적 있어 없어? 너네? 대칭함수, 주기함수 이런 거 표현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안 했지. 그지? 요거 오늘 그거 쉬었다가 그 얘기까지 하고. 아니다. 쉬기 전에 딱 그 얘기 하고 장난치면 되겠다. 주기에 대해서,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잠깐 쉬기 전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코사인 탄젠트 할게요. 자, 간다. 어쨌든 주기가 얼마다? 반복되는 단위를 나타내. 얼마마다 반복되니? 2파이마다 다시 반복. 주기가 2파이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약간 그런 거 하지 않나? 저기, 너네 아나? 저기, 이한열 열사라고 알아? 이한열 열사 알아? 영화 1987 봤냐? 문화생활은 하니? 학교에서 봤어? 거기 마지막에 그 강동원 나오지. 1987이 아닌가? 변호인은 아닌데. 1987 맞는데. 어? 신발 떨어뜨리고 막 맞아 죽는 사람 있잖아. 최루탄 뒤통수에 맞아 죽는 강동원. 그 사람이 실제임. 거기 연세대고 내 선배임. 이한열 열사. 어, 예? 네. 네. 무슨 대화가 이래? 뭐 대화가 안 돼, 우리가 오늘.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우리 학교 보면은 그거 막 하거든. 야, 사람이 죽은 기일이 돌아오는 거는 주기가 얼마니? 당연히 1년마다 돌아오지. 그지? 그래서 뭐 8주기, 뭐 누구누구 서거, 뭐 10주기, 2주기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2년이 됐다는 얘기고 8주년이 됐다는 얘기지. 8주기. 알았죠? 그 얘기 하려고 2학년 회사까지 갔다 왔네. 자, 그 다음에 저런 점들 중에 어떤 점이 독특해요? 원점이라는 게 있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특징들 뭔지 알겠지? 원점 대칭은 왜 독특해서 따로 빼놨는지 좀 이따 여기에 있는 걸 설명해야 이제 보일 거고, 그걸 잠깐 패스하고. 너희들이 그림 그릴 때마다 점들마다 대칭이 되게 이쪽 곡선과 이쪽 곡선을 똑같이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냥. 물론 찾아주세요는 외워야 되겠지만,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걸 외워야 되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그래프 그릴 때 이거랑 이거랑 일치하게 그려주세요. 또 이것도 뭐야?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항상 이 선에 대해 대칭이 되게 왼쪽 오른쪽 약간 이차함수 그리듯이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게 왼쪽 오른쪽 대칭이 되게 그려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뭐 하겠어? 이거 물어보겠지. 근데 뭐 항상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꼬라지가요. 항상 이딴 식으로 물어보겠니? 뭐 얘를 그대로 물어보겠니? 누구는 대칭이다는 또 없네 여기. 주기가 파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겠니? 한글로? 아니잖아.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하면서 가의 주기가 파이이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숨기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녀석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이거 다는 못하겠다. 두 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 네 개가 있습니다. 함수의 정확하게는 이런 특징에 대한이다. 정확하게는 함수의 이 특징에 대한 다양한 표현. 지금 내가 써주는 걸로 가면은 어떤 표현들이 함수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을 설명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우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 나한테든 뭐 예전에 공부했을 때 없어? 아,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들은 아마 거기서 우리 수업 때 했어? 동의 들어본 적 있어? 배웠어? 저희 수업 때 아, 내가 했어? 우와, 이거 했어? 안 했는데? 우화를 모른다고? 나랑 수업을 했는데? 에이, 그럼 뭐 안 한 거임. 근데 너는 그때 했을 거야. 수학 공수2에서도 내가 해. 공수2래, 공수1. 이차함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근에 와서 저번 수업에 나도 안 그래도 헷갈리긴 해. 지금 저번 아니죠? 왜 했지? F2-X, 2 플러스 X? 아, 그래? 했어? 근데 우화를 모른다고? 우함수가 특징이 뭐야? Y축 대칭. 우와, 이거 했잖아. 했어? 하셨는데 내가 대충 대충 하고 넘어갔다고 내가? 나 다음에 할게라고 하면서 몇 개만 설명했나? 저 대칭함수, 뭐 주기함수 이런 거 쓴 적 없지? 딱히 막 그렇게 쓰면서까지 아, 그래? 그럼 안 한 겁니다. 괜히 시간 끌었지. 너 일부러 그랬지. 자, 갑니다. 우함수라는 명칭, 그래요. 들어본 사람에서 그 대답이 나온 거지. 말은 했어요, 정도. 우함수라는 명칭과 기함수라는 명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 명칭을 학교에서나 문제에서 절대로 물어보진 않아. 우리가 수업할 때만 쓸 뿐이야. 알았음? 그럼 사람이 내가 오늘 가르치는 거랑 내일 가르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대본이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대본이라서 그렇지. 당연히 똑같이 하지. 그럼요. 그럼 5년 전이랑 오늘이랑 수업을 다르게 하면 5년 전에 잘못 배운 거냐? 오늘 잘못 배운 거냐? 그 달라질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가 교육까지 들어와주면 돼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이게 작년에까지는 있잖아 하면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너희 교육 과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야. 이 말이 하나 닥쳐. 자, 우함수, 기함수 갑시다. 우함수라는 말은요, 몰라도 돼요. 실제로 EBS에서는 짝함수라는 명칭을 쓰신다. 학교 선생들은 우함수라는 명칭 잘 안 써. 뭐 언급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짝함수라고 보통 많이 바꿔서 써요. 기함수는 홀함수라고. 뭐 그거는 미적분에서 필요한 거라서 지금 왠지 설명 안 할게. 흥을 좀 가라앉히고. 자, 우함수를 나타내는 우함수가 그래서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기함수도.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대칭 중 하나. Y축에서 대칭 꼴인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꼴인 함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우함수, 우함수 거리지는 잘 않을 거니까 실제로 너희들 풀 때는 Y축 대칭과 그걸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을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을 거거든. 그냥 가끔씩 수업 중에 뭐 선생들이 막 우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헷갈리겠지, 갑자기. 우함수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와 하면서 알았죠? 개 부끄럽다, 그지?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함수.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기함수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 우함수가 뭐야? y축에 대해서 똑같이 생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지. 뭐? y축. 다른 말로 0을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랑 x만큼 왼쪽에 대한 그 y좌표가 일치합니다.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야. 그걸 식으로 쓴 거야. y좌표가 일치합니다. 어떤 x들에 대하여? x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 얘기야. 이해됐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아직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었지. 자, 아무튼 너는 나한테 몇 번 들었어요. 자, 아무튼 두 번째 기함수 원점 대칭. 뭐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좌표평면 보이지? 가상의 이것까지 똑같을 걸 10년 전과? 여기가 X축 보이지? 여기가 X축 보이지? 원점 대칭은 약간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나타낸 거야, 그렇지? 이쪽 그 곡선이 이쪽에 그대로 걸어져 있게 요렇게 생긴 곡선이 보이죠? 왜? 자, 그때 어때? 원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y좌표가 뿅 부호반대인 거예요. 즉 다시 뭐?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에 대한 y좌표랑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에 대한 y좌표가 부호반대.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x 빼기 f-x는 0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주기도 하겠지. 알았음? 그래서 다음 함수 중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다음 함수 중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알았지요? 자, 그거랑 여기다가 쓰진 않을게. 이거 전부 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배운 거, 이것도 여기 4번에서 배우는 거, 이것도 여기서 배운 걸로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연결은 이것만 따로 외우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 밑에 3번, 4번 해주고 코사인, 사인 해주고 코사인, 탄젠트 해주고 저런 꼴의 사인 그리는 방법까지 오늘 쭉 설명을 좀 진행할게요.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 대칭인 꼴. 그래. 어이 정규반 녀석들. 너희들한테 모든 걸 물어보겠다. 모르면 혼나야지. 정민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모른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 X는 A에 대한 대칭. 자, 요거 읽으면 돼. 내가 그 뭐 정규반 너희들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내가 알려주는 건데 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못 외워요. 물론 뭐 외울 수는 있겠나? 외우기 힘들어요. 다 외우기는. 그래서 읽어주면 돼. 뭐래? 아까 얘가 뭐 x, 마이너스 x, 오른쪽 x, 왼쪽 x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 x만큼일 때 y좌표가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앞에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성립할 때라고 하거든. 알겠음? 그래서 x는 a에 대한 대칭이야. 그 다음 네 번째 한 줄 비울 거다. 주기함수. 한 줄 더 비우자. 두 줄 비우자. 네 번째 주기함수.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표현.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말 그대로 주기함수니까 a마다 반복되는 그림을 통해서 얻어봐. x일 때랑 x 플러스 a일 때 같습니다. x가 0이라면 얘랑 같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x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a만큼 왔을 때는 얘를 말하는 거야. 둘이 같습니다. x일 때와 그거보다 a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에 대해서 y좌표는 항상 뭐예요?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얘기야. 알겠죠? 즉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주기가 a다. 자,
공통수학 2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대수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까지는 했을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읽어주면은 A마다 반복된다야. 야, 그게 그 말 아니야? 아니에요. 대수에서는 너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주기라는 단어야. 주기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반복되는 단위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다? 가장 짧은 단위를 말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자, 한번 생각해봐. 사인 곡선을 그리자. 어떻게 그려? 흰색. 사인 곡선을 그려보자. 어때? 이 곡선이 반복되고 있겠지. 맞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자, 얘한테 물어봅니다.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죠? 그런데 4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그림이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0부터 4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졌어. 4파이부터 8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진대.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런 식으로 6파이마다 반복된다, 8파이마다 반복된다. 다 맞는 말이야. 왜? 반복 단위는 2파이도 4파이도 6파이도 맞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그림을 보면서 주기가 2파이다, 주기가 4파이다, 주기가 6파이다라고 하면은 2파이만 맞아요. 4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맞지만 가장 짧은 단위는 2파이거든. 이해됐어?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야. 즉,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A마다 반복된다를 나타내. 그럼 실제 주기는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주기를 읽어줄 때는 뭐라고 읽어주는 게 정답이냐? A 나누기 N입니다. N은 정수예요. 답 맞지? N은 정수. 뭐라 쓴 거야, 이거? N은. 자, 그렇다고 해서 A의 약수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야. A가 예를 들어서 6일 때 2나 3이 된다. 그게 아니라 n분의 a꼴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면 2분의 3도 주기일 수 있고 3분의 3, 1도 주기일 수 있고 4분의 3도, 5분의 3도, 6분의 3도 다 주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알았음? 오케이? 그거를 알려주는, 주기를 알려주는 뭔가 다른 재료를 하나 더 주겠지. 알겠나요? 근데 공통수학 2에서는 또는 너희들이 나중에 배울 미적분 1 같은 데서는 주기를 A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그 차이는 이거야. 방금 저 문제인데 대수에서는 아예 대놓고 3번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거든. 근데 다른 과목들에서는 주기를 물어보진 않아. 그 반복되는 특징을 살려서 뭐 함수 값을 찾는다거나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거나 그런 다른 걸 구하러 가는 거지 주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 대수라는 과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주기가 A라고 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 특징만 살릴 뿐이고 우리가 주기가 A라고 읽더라도 뭐 n분의 A일 때의 값을 가지고 뭔가 또 독특한 걸 찾으려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니까 그 반복성을 살려서 뭔가 다른 걸 찾아보자가 다거든. 그게 공수2에서 배운 내가 주기가 A다랑 지금 이게 주기가 A다는 아니다. 저거 말은 틀렸다라는 거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대수에서는 주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겁니다. 정리 좀 할까? 이거 지워. 끝. 여기까지 됐나요? 자, 위에 두 개 내가 비워놨죠? 저 두 녀석 좀 채우러 가보자. 요 두 녀석은 약간 예시처럼 써줄 거다. F. 자, 도영아.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죠? 뭐예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뭘까요?
일단 결론, 이것도 대칭꼴을 나타낸다. 알았지? 오케이? 그거까지는 기억을 해놓자.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고 어떻게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기본을 항상 까먹지 마. 기본을 보면은 F 속에 있는 놈들이 어때? 하나는 마이너스 X, 하나는 플러스 X. 둘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합을 구해봐. 그냥 A-X와 A 플러스 X의 정중앙에는 누가 있어? A가 있지. 그게 뭐야? 더해서 2로 나누면 A다잖아. 합해보면 2A가 나와. 그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인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도 둘이 더해봐. 뭐야? 6입니다. 그 말은 이 둘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3이야, 3. 3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X 좌표를 넣은 거야. 합이 6이죠. 그래서 절반. 누구? X는 3에 대한 대칭입니다. 알았죠? 한 줄 더 띄운 게 의미가 없어졌네. 아이 쉣. 위에다 써. 합이 6. 뼈병. 짠. 알았어? 자, 그럼 하나 더 있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 정민아. 자, 얘가 뭐다? 얘들아 다들 같이 해보자. 정민아, 얘 얼마죠? What the hell? 한숨 자면 되나요? 이 자식이? 더해봐 얼마야? 아, 더해보면 4죠? 그래서 x는 2에 대한 대칭이다. 맞지? 자, 그러면 꼭 이걸 좀 있잖아. 머리를 써.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x는 2에 대한 원점 대칭이요.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x는 2래매. 근데 도대체 원점은 왜 나와? 자, x 이게 속에 있는 놈들이 뭐야? 다시 한번 합이 4잖아. 그러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x 좌표들을 말하는 거야. 2에 대해서 대칭인 x 좌표를 넣었을 때 이제부터 읽어내야지. 의 y 좌표를 본 거잖아. y 좌표들이 뭐가 반대예요? 여기 x축이 있지. 여기 x는 2가 있어. 다시 한번 x축 x는 2.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놈들을 함수에 넣었더니 y 좌표가 부호가 반대인 거야. x축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언제? 모든 x를 넣더라도 항상 뭐야? 여기 뭐 있어? 2,0이 있는 거잖아.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2,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고, 이 말들이 전부 다 얘네랑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음? 끝. 정리. 시간 드릴게요. 지울게요. 두 번째, 코사인 한번 그리러 가봅시다. 코사인 x의 정의는 또 뭐야? 또는 의미가 뭐야? 앞에 1이 곱해졌다 생각하면 길이가 1인 동경이 x만큼 회전하면서 생기는 x좌표. 그러니까 또 원 따로 움직이는 거야. 이제는 그냥 그 원리는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릴게. 요 원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출발은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보면 x좌표는 어때? 1에서 출발했지. 그지?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또 0 왔다가 1 갔다가 다시 뭐라고?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오케이?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면 돼. 처음엔 어때? 이게 똑같은 각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x좌표가 줄어드는 속도를 봐봐.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안 줄었어. 요만큼 회전하다 보니까 x좌표 요만큼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x좌표 이만큼 줄었겠지. 처음이 느리고 나중에 빨리 감소하죠. 그래서 처음에 좀 천천히 감소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초록색. 8칸을 그립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어디서 출발? 1에서부터 출발. 샤. 그래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평행시키면 똑같아요. 저쪽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1 찍고 그 다음엔 또 똑같은 그림 그려지겠지. 왜? 한 바퀴 돌았으니. 여기 얼마? 2,8. 여기 얼마? 8. 여기는 2분의 8. 여기는 2분의 3,8. 그리고 역시 그림을 그릴 때 또 대칭성이 있어. 요 두 개 똑같이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주고 요 곡선의 모양이 요걸 하자. 요 곡선의 모양이 여기도 그대로 엎어져 있게 점 대칭이 되게 그려주고 그 점 대칭들을 밑에 정리를 할 거고 나는. 오케이? 가보자. 대칭. 근데 코사인 이렇게 바로 설명했는데 탄젠트는 다시 한번 원리 설명할 거다. 자, 어떤 대칭, 어떤 점들마다마다 대칭. 예? 예. 이번에는 어때?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콤마 0, 콤마 0, 콤마 0들마다 2분의 홀수 파이, 콤마 0들마다 그래서 2n-1파이, 콤마 0들마다마다 대칭입니다. 이걸 식으로 외우는 얘기 절대로 아니다. 그림을 보면서 읽어줄 수 있으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 뭐다? x는 블라블라 뭐 데칼코마니 그리고 x는 0, x는 1파이, x는 2파이, x는 3파이, x는 n파이. 오케이? 정수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기는 결국 한 바퀴 돌면 일치합니다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좀 독특한 점대칭 또는 독특한 선대칭 있지. 누구 있어? x는 0.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원점 대칭, 다른 말로 기함수. 그래서 뭐 코사인은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랑 같다. 기함수에 대한 식의 표현. 뭐 이것을 만족한다. 이런 거 분명히 있겠지. 얘는 y축 우함수. 우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잠깐 좀 꺼야겠다. 탄젠트 그리러 가보자. 어딨냐? 자, 탄젠트 그릴 건데 탄젠트 그리기 위해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것도 하나 슬쩍 가지고 올 거야. 너네 이거 기억나? 그 중학교 이게 아마 시험에 많이 나왔을 텐데 너네 학교 시험에 부채꼴을 줘요. 부채꼴인가? 아니야. 부채꼴 아니야. 삼각형을 줘요. 직각삼각형. 이거 뭐 세타라고 야 중학교도 세타라는 말 쓰냐? 써? 여기 A가 있고 왜 이렇게 삐딱해 근데?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뭐라고 할까? O라고 할까? B가 있어. 사인 세타는 뭐예요? 5A분의 AB 맞지? 근데 이 길이를 1로 줬다면 5A분의 AB 근데 5A가 1이니까 그냥 AB 코사인 세타는 5B 이런 거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5B분의 5A 근데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둘 중 하나도 1이 없거든. 그래서 보통 뭐 학교생들이 그려주는지 너네가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5A를 반지름 하는 부채꼴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쓱 가지고 와요. D, D. 탄젠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5D분의 CD. 근데 OD가 1이네. 그래서 CD. 이런 거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탄젠트 곡선 그리는 거야. 자, 간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동경 1자리 회전시키면서 나오는 끝점의 자취 원을 하나 그리고 시작할게요. 아까는 사인 코사인이었잖아. 그래서 동경의 길이 분해니까 1이면은 그냥 그 분모 1은 사실은 사라진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양면의 길이 1을 곱해도 좋고 동경의 길이를 곱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x만큼 회전해서요. 탄젠트 x의 정의가 뭐예요? 이 점의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요밖에 방법이 없지. 근데 그거를 움직일 때마다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데 이 길이도 바뀌고 이 길이도 바뀌는데 그걸 하나의 좌표처럼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불편하거든.
그래서 모든 분자들 하나를 1로 고정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x는 1 자리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딱 걸어놓고 여기에 있는 이거를 결국 이놈의 탄젠트는 어떻게 보면 기울기니까 연장을 해버리면 기울기는 같지. 맞지?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 해도 이 점을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 해도 똑같은 기울기니까 당연히 같은 값을 갖겠지. 근데 이 길이가 항상 1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를 탄젠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옆에다가 y축 하나 더 그려서 그려주는 거지. 찍으러 가자. 여기 있어요. x가 요만큼 해제했을 때는요.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어때? 같은 간격을 가지고 쭉 증가시켜봐. 처음은 어때?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요만큼 증가. 가면 갈수록 급하게 증가하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야. 그런데 90도에 근접하게 되면은 졸라게 저 위에 있겠죠. 근데 진짜 찐 90도가 되면 이 스크린을 가 못 가? 못 가지. 요점은 x좌표분의 y좌표하면 x좌표 0이지. 0이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90도 자리에는 탄젠트의 값이 너희가 알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야. 그 90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럼 2분의 파이를 벗어나면 어때? 이거지. 근데 요놈의 기울기는 이놈의 기울기가 동일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쫙 와서 이놈의 x좌표를 빵 쓰는 거야. 음수가 나와. 다시 어때? 저 멀리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쫙 파이에 근접하게 되면은 기울기는 0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파이를 벗어나면 어때? 여기가 되지. 근데 여러분 탄젠트는 기울기라며. 이 기울기는 사실 얘랑 동일하지. 그래서 탄젠트는 반바퀴만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는 처음과 동일한 거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주게 돼. 이게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 원리를 가지고 얘처럼 정리 좀 해줄게. 지워도 되겠냐? 오케이? 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탄젠트 x는 역시 특징 살리면서 그려야 돼. 일단은 그래서 왜 저렇게 그려지는지를 특징 살리고 그리는 건데 너희들은 모르니까 일단은 잠깐 기다리셈.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처음에 기울기 시초선 기울기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증가합니다. 양수로 쫙 그러다가 90도 될 때 탄젠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고 기울기는 다시 음수에서부터 음이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뚝 떨어지는 거지. 음이 무한대에서부터 떨어진다고 하면 이상하다. 0까지 증가하는 거지. 언제? 파이가 되고. 근데 파이를 벗어나면은 어때? 다시 기울기는 처음과 동일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가는 거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이 곡선을 반복시켜주면 됩니다. 이것도 삐딱하지? 어쨌든 이게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또 점에 대한 대칭, 어떤 점들마다마다 대칭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때요?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했더니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했더니 일로 돌아오는 거고 이 점들마다마다 다 대칭이 되는 거예요. 즉, 점 대칭이 존재합니다. 어떤 점? 2분의 n파이 콤마 0들마다 싹 다. 아까 쟤보다 더 점 대칭이 촘촘해졌죠? 대신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좌우 데칼코마니 일치하는 게 없지.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면 그렇지 데칼코마니라도 될 수라도 있지. 둘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칭이 되겠냐. 그래서 선 대칭은 탄젠트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주기성으로 가보자. 주기는 얼마마다? 파이마다 반복된다. 알았죠? 반바퀴를 돌 때마다 기울기는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점들 중에서 원점이 있죠. 원점 대칭이다. 다른 말로 기함수이다. 또는 식으로는 뭐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다. 그거를 가지게 된다. 라는 사실. 오케이? 끝.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 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좀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그리러 갈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A, B, C의 의미들을 쭉쭉쭉 읽으러 가봅시다. 알았죠? 정리. 자, 각각의 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 그것과 동시에 그 실제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건데 이거 탄젠트 지워도 돼? 아니 사인을 지울까? 아 사인 지우기 좀 그런데 일단 가보자. 예시 문제로서 이놈의 그래프 코사인 하자. 저기서 사인 하니까. 자, 이걸로 갈 건데 책에는 이게 유형 이름이 뭐라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아마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다. 플러스? 나는 이 C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책에서는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텐데 나는 평행이동으로 설명 안 하거든.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또 무슨 예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밑에서 한 번 더 할게 좀 이따가. 알았지? 자, 어쨌든 다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당신들이 해줄 작업은 무조건 X축만 그리기. Y축 그리면 안 됩니다. 삼각형도 그릴 때는 먼저 그리시면 안 되고요. X축을 먼저 싹 그려주세요. 뭐? X축 싹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진폭을 확인합니다. 잠깐만 이게 맞나? 아, 진폭부터 하면 안 된다. 진동 중심을 확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인은 이거잖아. 다른 말로 치면 그냥 진동하고 있는 모양이 그래프잖아. 그지? 이걸 이제 그래프, 이런 형태를 그래프 그리러 간다고. 이게 갑자기 저걸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진동형이 사라지진 않거든. 갑자기 1차함수가 되진 않아. 그죠? 자, 그 진동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다른 문자들 다 빼고 적당하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든 아래든 평행시켜봐.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똑같은 간격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라는 꼴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좌우로는 100번을 평행이동하든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든 진동 중심은 바뀌잖아. 오로지 진동 중심이 바뀌는 건 뭐다? 위아래로 평행이동. 얘를 1만큼 올리면은 1을 기준으로 진동하게 되겠지. Y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2만큼 내려버리면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진동하고 있겠지. 즉, 진동 중심은 누구다? 바로 C의 놈이 진동 중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진동 중심 얘 뭐다? 1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뭘 확인을 한다? 진폭을 확인을 합니다. 자, 너네 물리 공통과학 같은 거 배웠냐? 화동 같은 거 배웠나? 진폭이 뭘 진폭이라고 나타내? 이런 곡선이 있었을 때 요만큼만 진폭이라 불러. 이거 전체를 진폭이라고 안 하고요. 진폭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폭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진폭이다잉. 자, 그래서 뭐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누가 결정하겠어? 바로 A입니다. 모든 Y좌표들을 A배를 해보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너무 겹쳐 그려져가지고 하나 지우고 다시 그릴게. 예를 들어서 그냥 sin x를 봐봐. 어떻게 생겨?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두 배를 해봐. 모든 y좌표들을 두 배로 만드는 거잖아. 뭐 대표적으로 여기 1이었던 게 2가 되겠지. 그런 것처럼 모든 y좌표들이 두 배, 두 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와, 진폭 두 배다. 오케이? 그래서 진폭은 뭐다? 정확하게 절대값 A입니다. A가 음수일 수 있어. 폭은 길이고. 그럼 여기서는 진폭 얼마? 2잖아. 그럼 확인을 해. 확인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위로 3까지. 아래로는 아래로는 마이너스 1까지 진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고, 그걸 확인을 저렇게 빨간 선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뭐 해주세요? 개형을 그려줍니다. 개형은 개략적인 형태라고 해서 코사인에서는 그냥 뭘 그려주면 되냐면 말 그대로 코사인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어떻게 생기는데? 이렇게요. 이거 하나 그려달라고. 알았음? 두 개 하나짜리. 두 개, 세 개 그리지 말고 딱 하나만 그려. 알았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주기를 확인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주요 포인트를 찍어버려요. 자, 일단 주기부터 얘기를 하자. 주기는 또 뭐냐면, 잘 봐. y는 sin x라는 게 있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x가 뭐야? 아까 그 각이었잖아, 각. 맞지? 두 배가 된다는 건 뭐야? 더 빨리 뺑그려 돈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x였을 때는 x가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한 바퀴 돌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 x가 0부터 파이까지만 왔는데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맞지? 즉, 저 x의 개수인 b가 뭐다? 주기, 뭐래? 쏘리. 자, b가 뭐게? 각속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각이 회전하는 속도, b배. 자,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짧아져? 시간이 짧아지죠? 그 시간이 주기야. 절반이 됐잖아. 맞지? 그래서 각속도가 b가 각속도고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주기. 주기는 뭐예요? 요때 이제 원래 주기. 사인이니까 2파일 거고 탄젠트에서는 파이일 수 있겠죠. 그 원래 주기를 절대값 b, 속도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았음? 끝. 이 문제로 가보자. 주기 얼마란 얘기야?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2로 나눠주면 어머 파이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이제 우리는 파이라고 읽어주면 돼. 간격이. 근데 아직까지 찍지는 못해. 얘가 0인지 파인지 모르거든. 그지? 그래서 바로 찾게 되는 게 주요 포인트를 같이 찍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각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돼. 왜?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각이 0일 때가 시작하는 곳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거 찾아봐. 0이죠? 0일 때 출발한다는 얘기죠. 코사인이. 여기가 0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문제가 제가 한번 더 설명할게. 어쨌든 그러면은 0을 찾았네. 다른 말로 뭐? y축을 찾은 거잖아. 마지막 단계 6단계 y축을 그려주세요. 그럼 완성이거든. 그럼 이제 밑에서 내가 또 다른 함수 하나를 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게요. y는 sin의 2x.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해보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x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진동 중심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폭을 확인해 주세요. 최대 3까지 최소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다. 좀 이따 뭐 다음에 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합니다? 진폭 확인했으면 개형을 하나 그립시다. 사인이네요. 여기서부터 진동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딱 하나짜리 그래프를 그려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놈들을 주요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시작점 끝점. 주기 하나에. 그 점을 찾아주세요. 주기를 먼저 확인할까요? 주기 얼마예요? 으짜. 주기 얼마예요? 원래 주기 사인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2로 나눴으니까 얘도 파이가 됐죠? 요만큼의 간격은 이제부터 파이로 바라볼 겁니다. 근데 주요 포인트 뭐? 시작점. 얘가
사인 안에 들어간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된다고. 얼마야? 6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사인이 시작되는 거. 그럼 얘기는 자동으로 6분의 7파일 거 아니야. 그렇게 찍어달라는 얘기가 이거다. 평이동을 시켰어, 안 시켰어? 안 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워. 알았음? 오케이. 모든 마루인 점, 골인 점들을 다 평이동을 해서 값을 찾아야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져.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어디까지 했냐? y축. 그럼 이제 여기서 y축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0이면 바로 빵 그리면 되지만 6분의 파이 어떤 양수인데 y축은 왼쪽 어딘가 있겠지. 근데 좀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더 필요하네. 곡선을 살짝 더 그려봐. 자, 얘들아. 이거 전체 주기 하나 간격이 파이지. 절반이 2분의 파이네. 요거는 그놈의 절반에 해당하네.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파이 간격이. 그럼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봐.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3파이를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 1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사이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야. 정확한 위치 몰라도 됩니다.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점은 마루고 골이니까. X절편, Y절편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야. 끝. 이렇게 그리시면 돼. 평행이동으로도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릴 때는 평행이동으로 그리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자, 요 정도에 관련된 걸로 너희들한테 뭐 주기도 물어보고 최대값, 최소값도 물어보고 할 수는 있겠지. 그 정도는 그래프 보고 읽으면 되는 거라 여기까지를 숙제로 내줄게요. 오늘. 뭐 양은 되게 적을 겁니다. 알았죠? 이걸로 더 활용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뺄 거라서. 알았지? 그래프 꼭 자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문자들의 의미가 무엇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집에서 꼭 연습해봐라. 알았지?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끊을게요. 알았죠?